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조모 리포트의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갭상승 구간을 코앞에 두고 이번 주에 주가가 밀리면서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오늘은 죽어서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대로 상승세가 다시 꺾이면 안 될 텐데, 그게 너무 걱정 중이실 텐데, 결국은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에너지 쌓고 공매도는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을 터트려 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잠깐 큰 벽 앞에서, 큰 돈의 흔적 앞에서 에너지를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우건설이 앞으로 터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언제쯤 그 기미를 좀 잡아갈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구간 왜 이렇게 힘든 거냐를 좀 알아보시려면은 상승을 할 때 어떻게 이 구간을 넘었는지를 조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대리가 지금 요즘 거 보여주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뭔가 선이 심상치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올라갔을 때도 지금 이 구간을 뚫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에너지 받으면서 위를 올라갔다가도 조정받았다가 왔다 갔다 에너지 정리했다가 훅 치고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뭐야? 투자 경고 당하려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춰있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남긴 돈의 흔적 때문에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했었던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한번 돈의 흔적이 부딪히는 건데, 지금도 결국은 똑같은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에너지 정리하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서야 여기가 지지할 만한 자리가 맞았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번 주는 흐름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전쟁, 그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개판으로 가고 있죠. 이게 종전 협상을 맺으려고 MOU를 체결을 하려고 맺었었던 휴전 일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전쟁을 멈추자라고 했었던 기간이 끝이 났는데, 그리고 끝이 나자마자 이제 서로를 또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주로 선언을 하겠다 라는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얘네들은 원래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쟁이 다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눌릴만 하죠. 그런데 강하게 영향을 받진 않고 있고, 두 번째, 일단은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시장 흐름이 흔들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 7월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의사 결정록이 이게 공개가 됐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여전히 금리를 인상을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확인을 하자 웃기자면 알아, 미국이 강해야 할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연준 의장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거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싶으면은 전쟁이라도 일단 끝을 내던가, 일단 전쟁을 좀 일단락을 지어야지 뭔가 금리를 인하를 해볼까 말까를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동반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역사가 증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하를 못해요. 인하하면 전쟁 중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나중에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을 하라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전쟁 끝나기 전에는 인하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 인상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전쟁이 지속 중인 상황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것 가지고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리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쟁이라도 좀 깔끔하게 끝을 낼 필요가 있는 상태다. 일단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일단 이것 때문에라도 당장은 눌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두 가지로 풀리지 않는 제3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 흐름이 7월 달에 모두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저점 만들고 있는 자리가 비슷해요. 7월 29일 아니면은 7월 30일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우건설도 30일 날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날이 최근 날짜를 따져보면은 며칠째가 되느냐. 보시면은 첫 번째, 2, 3, 4, 5, 5일째, 6, 7, 8, 9, 10, 11째, 11, 12, 13, 14, 15. 딱 오늘이 15일째가 돼요. 왜 갑자기 15일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이후에 너무 빨리 급등을 시작을 하면서 31 일부터 갑자기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빨리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이 투자 경고를 당하거나 투자 경고에 당한 종목들이 실제로 있고요. 너무 빨리 상승을 해서. 거기에 더해서 투자 경고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정 예고 공시를 받은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15일째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주가를 T-15일 기준으로 100% 이상은 상승하지 않도록 눌러놔야 돼요. 우리는 한참 멀었다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물론 한참 멀었죠. 하지만 그래도 딱 60% 정도 상승한 선에서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우건설도 지금 시총 100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진 않겠지만 급등으로 인한 경고는 지정당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를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번 누르고 갈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냥 이 투자 경고 시나리오 상으로도. 그런데 그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도체주가 너무 흔들리면서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눌렸던 것은 또 문제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주가가 기어코 힘 못 받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니 그러면은 좀 이제 회복할 만하면은 올라가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모자란 게 오늘 하루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회복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와 주면은 그래도 빠르게 17,500원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위에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위에서 에너지 정리하다가 결국은 여기 공매도 잔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다라고는 설명드렸었죠. 보시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줄였다가 다시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만 주에서 지금 이 390만 주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공매도 잔고가 160만 주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여 있죠. 그것이 한 방에 터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는 터트려줘야지 대우건설처럼 무거운 친구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천장 하나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언제 터져 올라갈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터진다라고 왜 여기까지 또 내려왔냐라고 답답해 하실 필요 없다. 여기는 애당초 돈의 흔적을 많이 테스트하는 자리였었고 이곳을 뚫게 되면은 그래도 윗구가까지는 올라가서 어디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느냐. 그래도 1차적으로 25,000원짜리까지는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8,000원은 28,000원은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갭상승을 해서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구간 뜻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해서 못해도 25,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이때 한번 매도를 해보시자. 즉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 고점에서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자. 일단 뚫고 올라가게 되면 윗구간 지지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15,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7,500원 이 언저리가 아니라 윗구간에 올라가서 버티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새로 잡아가야 되는 평단가 자체가 3,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윗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차익은 지금만큼 벌려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있는 물량을 굳이 덜어내시지 마시자. 지금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잡고 계신 것은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으신 물량 굳이 덜어내시지 마시고 덜어내실 거면은 그래도 윗구간으로 상승해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자. 그리고 매도하실 첫 번째 타이밍은 그래도 차익을 크게 벌려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어디다? 제일 처음 올라갔을 때. 그때 일단은 한번 매도하시고요. 윗구간에 박스권 에너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다시 수량을 새롭게 잡으시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고점에서 2차로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애매하게 중간에서 끊어가시지 않고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오대리가 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구간을 뛰어넘어 올라갈 때 그때를 1차로 노리셔가지고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이 일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공시 하나가 새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왔죠. 공사를 수주를 했고 청주 송절 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 금액은 3,126억 원 규모. 건설이다 보니까 확실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조건은 일단 계약금은 있는 상태인데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분양을 일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양이 완전히 안 되면은 대우건설이 조금 부담을 지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따져봐야 되느냐? 송절지구 분기가 어떤가? 이게 전부 다 분양을 완판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송절지구가 최근에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뭐 LG 쪽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쪽 부분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새로운 대기업들, 새롭다라기보다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조금 수주를 좀 잡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부분, 이런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가 이제 대우건설이 주 계약은 아닌데 공도개발로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들인데요. 창원의 복합행정타운을 태영건설하고 공동개발한다. 이 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GS 한양에서 광양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우건설에 같이 들어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컨소시엄에 그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이거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얽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사 3건을 수주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대규모로 수주를 한 것이랑 같기 때문에 일 자체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7년은 조금 걱정을 덜어내시고 지켜보셔도 되지만 주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이냐. 결국은 지금 구간에 돈의 흔적이 치열하게 남아있고 이 구간을 뚫으려고 몇 번이고 시도하던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에요. 즉 지금 대우건설은 이 기간의 벽은 사라진 상태인데 이제는 없어진 상태인데 그냥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돈의 흔적이라는 제일 강한 벽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기 위해서 공매도 잔고도 엄청 쌓아나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매도를 할 땐 하더라도 뚫고 올라간 그 윗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되겠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대우건설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